자, 여러분 혹시 중국의 공동부유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공동부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이러면서 공동부유한다. 그러면서 이제 정풍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풍운동한다 하면서 이제 그 홍색 정풍운동이다. 그래서 홍색 정풍 이렇게 한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도 이제 한데 지금 유튜브 하잖아요. 유튜브 하면서 유튜버 얘기를 하고도 하고 BJ라고도 하는데 브로드캐스팅 자키 뭐 이렇게도 하는데, 지금 이런 추천호이라는 그 왕홍이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왕홍인데, 그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122억 뭐 이렇게 탈세 혐의로 두들겨 맞았어요. 이렇게 탈세 혐의를 두들겨 맞은 다음에 단순히 이렇게 탈세 혐의를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자체의 비즈니스 자체를 부셔버리더라고요. 중국 당국이. 그래서 왜 저러나 하고 봤더니 지금 추세가 이런 거예요. 그 왕홍 비즈니스를 그냥 부셔버리고 그거를 국영공사가 직접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이게 왕홍이 돈을 벌고 이게 된다 싶으니까 그들이 번 돈을 세금으로 다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왕홍 비즈니스를 우린 따로 하면 MCN이겠죠. MCN. 그죠? 그 MCN 샌드박스 같은 MCN을 국가가 직접 합니다. 와, 지금 중국이 벌어지고 있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라는 걸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 뭐 부자 되고 뭐 하고 이러면 와, 중국이 뭐 저렇게 자본주의지. 그래, 이름만 공산당이지 그랬었잖아요. 근데 쟤네들이 애시당초 얘기가 나왔었던 게, 먼저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자본주의라고 안 하죠, 쟤들은. 시장 경제로 흥무백모로 일단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정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잡아먹겠다. 뭐 공동부유를 하겠다라고 옛날에 해놨던 게 그냥 말만 그렇지. 중국도 다 중국 공산당이 실제로 그렇게 하겠어 했는데 시진핑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괜찮은 비즈니스 사기업들은 그냥 다 사장들 불러다가 강제로 삥 뜯거나 그냥 그 회사 자체를 국영 기업화하거나. 와우.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지금 중국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이런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사유재산을 이렇게 박탈해 간다라는 게, 그 국영기업화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걸 과감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실감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중국의 시장 경제는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지, 시장 경제 그 자체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걸 빨리 파악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제가 왕홍 얘기로 하는데 왕홍 얘기만 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 계속 얘기할 거예요. 중국의 시장 경제라는 건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중국은 사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재산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존중도 별로 안 해줬던 거고. 그래서 지금 중국 자체가 시장 경제에 있어서 전 세계 가치 사슬망에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파이어러시, 해적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환경오염, 뭐 노동 착취 이런 거 절대로 주저하지 않죠. 인권 탄압. 자, 시장 경제에서 제일 존중받는 게 여러분 우리가 가격이잖아요. 가격. 시장 경제라는 건 가격이 제일 존중받지 않습니까? 가격 보고 싼 거 우리가 사잖아요. 똑같은 값이면. 근데 중국은 그 시장 경제에서 좋아. 시장 경제가 이런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공산 국가의 위력을 보여주지. 우리는 농민공이건 뭐건 어떤 식으로든 이 중국에 무엇을 동원하든 자본주의 국가들하고 사이에서 가장 싼 물건을 만드는 나라로 간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의 이게 대전략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중국은 공산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었고, 중국 공산당이 저 공산당 것들 돈 정말 밝히는데 저것들이 무슨 공산주의자 헤헤헤 거렸는데, 지금 보니 완전 생 공산주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히고 패권 전쟁이 붙고, 거기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본질을 산업혁명으로 본 거예요. 산업구조 조정에 앞장서서 특정 산업, 가장 발달한 산업을 잡으면 그게 공산주의가 이기는 거다라는 전략을 지금까지 진짜 도강양해라고 해야죠. 중국이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립이나 하면서 팔고 생활물품이나 팔던 중국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전기자동차, AI 이런 부분에서 확 치고 나가고 어라? 그게 여러분 영국이 독일한테 뒤집히고 미국이 이렇게 딴 나라들을 압살하고 이랬었던 게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모든 제조에서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에너지 산업 그리고 전기자동차 4차 산업혁명의 천병에서 중국이 튀어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를 못 보는 거고. 지금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전혀 정치 이슈화 되지 않고 대선에서도 다뤄지지도 않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러니까 2030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2030 얘기한테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산업을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고부가가치 산업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가른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PPP 기준으로 우리가 영국보다 더 잘 산다는 뭐 결과도 나와. 우리가 구매력으로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프랑스보다 조금 못하고 독일보다 조금 못하고 우리가 유럽의 어지간한 나라보다도 PPP 기준, 구매력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더 낫다고? 이런 게 왜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화학공업에 진출하고 전자산업에 진출하고 반도체 팔아먹고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거 하나씩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상태에서 중국한테 경쟁력 있는 게 그리고 중국이 우리한테 파이러시 우리 걸 빼가고 이러는 게 어느 정도인데 근데 왜 한국 정치가 이거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2030들한테 미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앞서 있는 첨단 산업을 그걸 놓치면서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 저는 정치에 있어서 그냥 뭐 어떻게 하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잡스러운 얘기들이라서 대선 이슈에 대응을 가치를 못 느끼고 오피니언 리더를 갈게요. 리더를.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무엇을 중시해야 되는지. 저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다가 이 개쓰레기 같은 뉴스들을 내가 논평을 해야 돼? 라는 기분이 들면서 좀 엉뚱한 얘기일지 보이지만 중국의 그 공동부유가 뭐야 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뭐야 했는데 그 뜬구름 잡는 얘기가 구체화되는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